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정풍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노후준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맞추는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그림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속담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뭐죠? 막는 거죠. 바리게이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이 뭘까요? 가래입니다. 옛날 농촌에서 도랑에서 흙을 파올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농기구죠. 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홈입니다. 우리나라 정답, 우리나라 속담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어렵게 일을 한다는 거죠. 쉽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한다는 거죠.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젊었을 때, 돈 벌 때, 경제활동을 할 때 정말 노후 준비가 잘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즐겁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 순서는 노후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노후에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점, 그리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층 소득 보장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노후 준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평균 수명의 연장이죠. 201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명표인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갓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틀려요. 그래서 남자인 경우는 80.3세, 여자인 경우는 86.3세가 되죠. 그래서 여성들이요, 한 6년을 더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은 80.3세가 됩니다. 7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요, 61.9세가 됩니다. 2019년도에는 80.3년이니까요. 20년 이상을 오래 산다는 그런 증명이 되죠. 그래서 향후 100세 시대에 30년, 40년을 어떻게 살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통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OECD 1위죠. 고령화의 속도, 그 다음에 노인의 자살률, 노인의 빈곤율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가 1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15년, 미국인 경우에는 73년, 가까운 일본인 경우에는 24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에 고령 사회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노인의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1명 자살할 때 우리나라는 4명이 자살합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죠. OECD 평균이 14.8%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43.4%, 3배 가까이 되죠. 노인들이 정말로 가난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가족의 도움이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부모의 노후를 돌봐야 한다는 그 물음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02년도에 70%에서 26%로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74%는 뭐라고 답변을 하죠? 국가 사이에서.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부모 부양의 인식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저성장 저금리 시대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마이너스 1.0%예요. 시중의 금리는 몇 프로예요? 매월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어요. 그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5%예요. 0.5%. 네, 엄청나게 낮은 거죠. 이렇게 저성장, 저금리, 저축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고령층의 노후 준비 실태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고령층의 노인들이요, 무려 53.1%를 차지해요. 나머지 46.9%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요, 이런 수명 연장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자녀 도움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저성장, 또 저금리, 그리고 노후 준비의 인식이 엄청나게 낮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조건이 됐죠. 준비된 노후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삭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과연 우리가 노후에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의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4대 영역, 즉 재무, 돈이죠. 건강, 여가, 인간관계, 이 4대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재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자금은요, 노후자금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는 종신연금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생 월급이죠. 그래서 평생 월급 하면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이런 종신연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시간 관계상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하면요, 국민연금이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요, 소득의 재분배에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요, 실질가치 및 물가를 반영한다. 세 번째는 압류를 금지하죠.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처음 받을 때는 평생 내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자,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사회보장의 원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그래도 국민연금을 더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바로 소득의 재분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그 A값이라고 있어요. 국민연금 A값 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기준 소득 월액, 이 A값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 가치를 보장을 합니다. 처음 국민연금 받을 때에는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고요. 그리고 물가가 인상한 만큼 국민연금도 그만큼 인상을 해주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64만 8천 원을 받아요.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2.5%도 올라가고 2.9% 올라가고 그만큼 국민연금 금액도 인상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3천 원 정도 받죠. 그래서 물가가 변동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차액이 무려 5,100만 원 차이 나니까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압류를 금지합니다.
그 국민연금 처음으로 받을 때는요, 우리나라 전 시중은행에 가셔가지고 국민연금 안심통장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 시중은행에서 다 해드려요. 예. 다 해드리는데 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있다면 한 달에 연금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18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압류가 안 되도록 그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지급을 하죠.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유족연금이 나오죠.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뭐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자, 이제는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팁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요, 국민연금은 길게 낼수록 유리합니다.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분은 99,000원, 한 분은 198,000원.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은데 한 분은 20년을 가입하고 한 분은 10년을 가입합니다. 근데 20년을 가입한 분은 32만 8천원, 10년을 가입한 분은요 23만 3천원이 나와요. 올해 가입한 분이 훨씬 많이 나오죠. 그 금액의 차이가 무려 94,500원이 나니까 많이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득의 재분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납제도, 추납제도, 그 다음에 임의가입제도가 있어요. 자, 반납금이 뭐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아간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자를 쳐가지고 한꺼번에 국민연금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소득 대체율이 70%거든요. 연금 지급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43.5%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입금을 넣어주니까 연금 액수가 많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추납제도죠. 그 경력 단절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이 뭐냐면 납부 예외 기간인데 그 기간을 목돈으로 해서 내게 되면 그 가입 기간이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임의가입제도는 전업주부라든지 학생, 군인들이 뭐 소득이 없어가지고 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이 그래도 연금이 좋아서 가입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가입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최소 연금 보험료를 9만 원 이상을 내야 가입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연금을 처음 받을 때 연금을 받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몇 년까지요? 5년까지 연장을 합니다. 5년까지 연장을 하면 그 이자가요, 연 7.2%를 드려요. 지금 시중금리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7.2%면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5년을 연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2%에 5년을 곱하니까 36%, 36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플러스 36만 원이니까 136만 원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2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도 연기연금을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부 모두 가입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부부가 가입하면 한 명만 받는다. 아니면 2명 모두 받는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아, 그렇죠. 2명 모두 받는 거예요. 잘하셨네. 잘하시네요. 그 2명 모두 받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연금이 2가지가 생겨요.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이 생기죠.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노령연금 플러스 유족연금액의 30% 아니면 유족연금액의 100%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부부가 둘이 가입하면 그 중에 한 분만 받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많이 좀 전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예. 첫째는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이고요. 12만 사업장에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신규 가입자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간은 36개월, 3년이 되죠.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의 연금 보험료니까 9, 28, 18만 원의 보험료잖아요. 그리 되면 80%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14만 4천 원. 나머지 20%의 3만 6천 원. 여기에 반을 또 내야 되니까 근로자가 18,000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18만 원의 적립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농업인 연금보험료도 지원을 해줘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출산 크레딧이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공단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 크레딧을 도입을 하고 있죠.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두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녀인 경우에는 12개월, 세 자녀인 경우에는 30개월, 네 자녀인 경우는 48개월. 5인 이상 자녀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개월에 가입 기간을 넣어주는 거죠. 엄청난 거죠. 4년 2개월을 넣어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전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군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한 분들은 6개월 이상 군 복무 시에는 연금 수급 시점에서 가입 기간을 6개월 이상, 6개월까지요. 6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더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부터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지원 기간은요. 생애 1년까지 되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되죠. 그 다음에 인정소득은요.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가 됩니다. 여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이고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연 1,680만 원이니까요. 월로 따지면 140만 원 되죠. 그 이하인 분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수준은요. 연금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부담하면 6만 3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 전에 140만 원이다. 그러면 인정소득이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 보험료가 6만 3천이 돼요. 그러면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4만 7,250원이 되고요. 본인이 25%를 부담을 하니까 15,750원만 내면 6만 3천 원의 적립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다층 소득보장 체계로 가셔야 돼요.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받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의무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후에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의 선택이 있어요. 설계는 80년을 산다고 해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40년을 살게 되면 이 설계가 날 수가 없대요. 부리가 무뎌지고 그리고 발톱 또 날개도 이게 무거워서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말 그대로 인생을 다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죽느냐 다시 제 인생을 사느냐 이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리와 깃털과 발톱을 전부 다 뽑아낸다고 그래요. 그 기간이 무려 130여일이 된다고 그래요.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고 다시 40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준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후 준비, 즐겁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우리 노후를 위해서 중요한 또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샘물이 멋있죠. 예, 맑은 샘물이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죽는 날까지 돈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예. 그 결정은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셨습니다만은, 여하튼 국민연금을 이해하고 또 노후 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